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담배를 끊기가 매우 어렵다. 설령 일정 기간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담배를 피울 확률이 매우 높다. 또다시 흡연 중독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이건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똑같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하면 그들이 6개월이나 1년만 하고 끝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전자담배로 돌아갈 위험이 매우 높다. 그 담배 끊기 정말 어렵잖아요. 흡연이 왜 마약처럼 끊기 어려운지, 뇌에서 어떤 회로가 바뀌는 건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니코틴은 뇌에 작용하는, 즉 신경과 정신의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는 거죠. 니코틴은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긴장감을 해소하는 일시적인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효과를 유포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포리아를 유발한다. 그 유포리아 때문에 담배를 계속 피우게 하는 거다. 즉 보상 효과예요. 흡연을 했을 때 발생되는 보상, 평안해지는 마음이에요. 평안해지는 효과가 대마를 피웠을 때 얻어지는 효과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의존은 대마에 의해서 발생된 의존성보다 더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니코틴을 실제적으로 정맥 주사를 해보면 감정, 본능, 수면, 섹스, 공격성, 기억 등을 관장하는 변연계의 도파민성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등의 유리를 촉진해가지고 기억이라든지 인지, 학습을 활성화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집중이 잘 안 될 때, 학습이 잘 안 될 때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면 그게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니코틴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확실히 인지합니다. 기억, 인지, 학습에 대한 효과를. 세로토닌이나 놀에피네프린 유리를 증가시켜서 식욕을 억제하고 미각을 약화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도 담배를 한 대 피우면 스트레스가 좀 가라앉는 느낌을 받고요. 담배를 피우면 식욕이 억제된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을 때, 금연할 때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중 증가예요. 식욕이 개선되기 때문에. 식욕이 좋아져서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이런 효과들이 총체적으로 작동을 해서 보상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그 보상을 기대하고 니코틴을 섭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체중이 3 내지 4kg 정도 덜 나간다 하는 보고도 있고요. 금연 후 첫 일주일간은 배고픔을 빠르게 느끼지만 중독이 조금 더 해소되면 그게 원래대로 회복된다. 금연했다가 담배를 다시 피우면 단기적으로 보면 식사량을 감소시키고 대사율을 증가시키지만 금연을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대사에 영향이 없어지더라. 식욕과 미각 때문에 금연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정 시간을 잘 넘기면 이 문제가 해소된다 하는 겁니다. 흡연은 니코틴에 의해서 중독이 발생되고 그때 그 중독은 도파민의 유리를 통해서 평안감을 느끼게 하는 보상 효과로 그걸 기억하게 해서 계속 니코틴을 더 원하는 상태로, 니코틴을 더 요구하는 상태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코틴이 안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느끼는 평안함마저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쾌해지고 그러니까 니코틴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거죠. 흡연을 중단했을 때, 즉 금연했을 때 금단 증상들이 나타나서 니코틴을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흡연을 하게 되는, 즉 니코틴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흡연 대신에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스프레이를 쓰면 니코틴이 들어오니까 흡연에 의해서 발생되는 다른 위험, 독성들은 해소되면서도 니코틴이 들어오니까 니코틴에 의한 반응은, 우리 몸의 반응은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독은 계속되는 거예요. 니코틴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니코틴의 요구를 없애는 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니코틴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우리 몸은 니코틴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담배 피해를 폐나 호흡기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심혈관계나 소화기계, 피부와 외모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니코틴은 평안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도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 심혈관계에 작용해서 심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소판 응징력이 증가하고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다음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 식후에 사람들이 담배 피울까? 그 소화액 분비를 促진시키는 거거든.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다음 인슐린 민감성을 저하시켜요. 인슐린 민감성을 저하시킨다는 얘기는 혈당이 높아졌을 때 고혈당에 대한 반응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다음 고지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 호흡으로 보면 저용량에서는 호흡을 촉진시키지만 고용량, 독성 용량이 되면 호흡 중추가 억제되는 반응도 나타나고, 기관지에서 호흡기 탄력성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태아에게 혈액을 공급을 잘해야 되는데 그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게 하고,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작용들이 일어나죠. 손발이 떨리게 하고, 심하면 경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 구토작용이 일어나기도. 그래서 가끔 담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 자극이 한 모금 쭉 빨아들였는데 바로 매시 끊고 토하는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 외에 다양한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생체 내에서 일으킬 수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면은 성인이 돼서도 시작하는 것보다 더 해롭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뭐 뇌발달 중독성 그리고 회복 가능성 측면에서 차이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기관들, 폐라든지 심혈관, 뭐 면역 기능 이런 것들은 민감성이 높으니까 더 위험하지만, 더 주의해서 볼 건 뭐냐면 신경 중독 의존에 대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받는 신경계 피해, 청소년들이 받는 중독 의존의 피해, 이건 성인과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까지는 뇌가 완전히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성이 있고 민감한 상태라서 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흡연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을 했었는데 동물 실험으로 연구를 했었어요. 청소년기 쥐, 성인기 쥐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쥐에게 흡연을 시켰어요. 보통 사람들이 피우는 정도의 담배를 피우게 했어요. 일정 동안 한 2주 동안 담배를 피우게 했습니다. 2주 동안씩 똑같이 담배를 피우게 해놓고 4주 동안 쉬게 했어요. 4주가 지난 다음에 니코틴 중독에 대한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기 동물은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중독을 나타냈어요. 니코틴 의존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세요. 어덜트에게 노출시키는 경우 이렇게 분명히 니코틴 중독이 있었는데 이 중독이 4주를 쉬게 했더니 확연히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자가투여 시험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담배를 끊기가 매우 어렵다. 설령 일정 기간 담배를 끊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담배를 피울 확률이 매우 높다. 또다시 흡연 중독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이건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똑같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하면 그들이 6개월이나 1년만 하고 끝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전자담배로 돌아갈 위험이 매우 높다. 누구에 비해서? 성인에 비해서. 그래서 언제부터 담배를 못 피우게 해야 돼요? 청소년기부터.